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국내 부양책도 발표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끝까지 영상 잘 청취하셔서 월요일 날에도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 이슈는 역시 이제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결국은 이제 500억 달러의 어떤 재원을 동원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 드라이브 스루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이게 나왔는데, 이미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제가 이제 특집으로 시나리오 1, 2, 3 확률적인 이런 것과 또 가격의 어떤 반등의 요건, 그리고 반등 자리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뭐 획기적인 어떤 내용은 없었지만 이 드라이버 스루 제도는 또 특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겠고, 결국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이러한 재료가 나오고 난데 주가의 반영도가, 주가가 반응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중요한 반응이 다 이번 주에도 연결돼서 나갈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역시 제가 이제 3월 17, 18,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9일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이번 3월 달의 금리 자체를 결국 많게는 100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1%, 빅커트라고 봐야 되죠. 역사상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는 건데 이 빅커트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런 시장 기류의, 이게 시장의 심리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가 지금 이제 한 번 나올 때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니까 시장은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그 재료가, 만약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기본적으로 쇼크를 딱 받은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그 시장 흐름으로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으로 바뀌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 시장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매도 그리고 자사주 매수 확대, 그리고 반대 매매의 어떤 담보 비율을 조금 이탈하더라도 반대 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용의 그 반대 매매 비중 자체를 지금 유동적으로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어떤 획기적인 이런 재료는 없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죠. 2018년도 리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뭐 9월 이전에 계속 지금 현재 공매도 철폐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세계 각국들이 철폐할 때도 우리는 안 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공매도를 실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사주 확대는 뭐 기존에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 있는 상태이니까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뭐 자구책을 낼 수 있는 이런 자리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대 매매를 제때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내릴 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내리고 또 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담보 비율을 유지 않고 있지 않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깡통을 차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어쩌면 이걸 만약에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금융을 제공했던 회사들, 증권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지금 현재는 봤을 때 지금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현재는 부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61.8%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오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하락폭의 38.2에서 50% 정도로 지금 현재 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 결국은 이제 38.2%를 확보하지 못하고 밀어버리면 단번에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하고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그 코스피가 1680을 찍고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 과연 외국인들은 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펀드가 결국은 해외에 있는 펀드가 한국의 어떤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환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외국인의 매수가 재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의 가닥을 잡으면 위로 아주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거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아래로 밀어가지고 1680에서 지금 현재 38.2%가 오르는 자리가 1900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 갭을 메우려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주초에는 분명히 갭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갭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갭상승분을 갭런으로 만들 때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던 주가를 갭으로 만들었으면 이 갭을 메우는 듯 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갭런의 시장 흐름이 나왔을 때 속도가 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금이 이미 일정 부분 바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4%나 올랐는데 1차 1900까지 간다면 바닥권에서 한 13% 정도로 보면 지금 위로 만약에 2% 정도 더 오르면 지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한 6% 정도밖에 없다는 거, 이 점을 염두에서 적극적으로 추격 매매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눌러주는 이런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코스피는 상단을 지금 현재 1968 영역으로 열어두지만 1900 이상부터는 비중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공매도 이런 흐름들이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전했다가 다시 밀어서 쌍바닥을 치고 이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487을 찍고 나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약간 들어왔죠. 그렇지만 여기에 갭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담이에요. 그러면 주초에는 이 갭을 메우는, 여기에 갭을 메우는 개필 시도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이 첫 번째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565가 단기적으로는 저항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권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7.6% 아랫꼬리가 7.6%나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2%가 오른다면 2% 올라서 출발한다면 거의 10% 가까이 바닥권에서 오른 상태이니까 위로 만약에 쭉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간다면 결국은 한 15, 6% 정도, 그러니까 565 영역,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 영역인 689 영역까지 열어두는 자리인데, 이 689가 바닥에서 한 20% 정도 상승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는 0.382 코스에서 일단 한 번 맞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565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갭을 메워서 535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6일 날 공략할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이고요. 유진테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특히 이제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이죠. 공정이 미세화되게 되면 증착 장비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이 가격의 부담을 지금 완전히 없애준 상태이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밀고 올랐다가 밀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장기선을 깨뜨리지 않고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바닥권에서 이미 일정 부분 올랐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얘는 17,000원까지만 본다. 17,000원 전후에서 이상으로 올라오면 결국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를 가고 17,000원에서부터 16,500원까지 매수하고 15,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윗단으로는 19,000원까지 낮춰간다. 과거에는 우리가 22,000원도 보고 매매 포인트를 잡았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목표치를 19,000원, 손절 라인을 15,000원으로 하는 단기 공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이건 뭐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금년도 들어와서 가장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거치고 61선의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더리 사업부를 확장하는 이런 과정에 5나노 공정 쪽, 5나노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파운더리 사업하고 같이 갈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메모리 부분이 확장이 되면 이쪽에 시장의 어떤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동종목 얘는 27,000원, 27,00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래로 내리는 26,2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2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위로는 30,000원까지 열어둔다. 36,000원까지 갔지만 30,000원까지 열어두는 이 흐름은 결국은 이것도 기술적인 반등을 거친 다음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같이 거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기 때문에 목표를 30,000원으로 낮춰가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단기가 아니더라도 스윙 관점에서도 현재 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DPC입니다. DPC이고요. DPC는 방탄소년단 관련주이죠.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 이미 이게 방탄소년단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V형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지분이 있지만 낙폭 과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5,950원에서 5,800원까지 지금 현재 보합권 등락의 이하로 평단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시고 5,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으로는 7,000원까지. 자, 목표치가 10,000원대도 아니고요, 7,000원대예요. 짧게 끊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의 10% 전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공략해야 되니까 결국은 6,000원 이상에서 매 포인트를
6,000원 이상으로 매 포인트를 잡으면 매매하기가 껄끄럽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매 포인트를 잡자.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고요.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이노 와이어리스입니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는 5G 관련주이죠. 자, 5G 관련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특히 재정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5G 섹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5G 섹터는 지난번에도 미국의 통신 3사의 업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과 관련해서 한번 움직인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어떤 투자가 5G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이사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거, 이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측 장비 이런 쪽이 본격적인 어떤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4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에서 가격대를 맞추는데 가능하면 39,000원 전후에서 맞추고 아래는 38,5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36,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위로의 공략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 44,000원, 1차적인 44,000원, 2차적으로 46,000원까지만 보는 전략 필요하다. 그래서 44,000원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는 단기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죠. 우리나라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어떤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는 특히 이제 세포 치료요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요법과 비임상 실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임상 대행 서비스는 계속 요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그 중에서도 루게닉병과 관련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미국의 삼상 실험 계획을 이제 발표했고, 이제 FDA에 신청했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흐름은 결국은 알주나 이제 위약 부분에 투여한 유로타나 유로나타에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어떤 실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입증하는 이런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좋고요. 실질적으로는 60일 이평을 깨지 않는 바이오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장중에 살짝 깨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는 아침에 내일 만약에 강하게 뜨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13,000원까지 보시고요. 13,000원 이상은 13,000원 이상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초가에 사지 말고 아래에 조정받았다가 13,000원을 회복하는 이 자리에서 매매해서 14,400원까지 끌고 가고요. 13,000원 이하로 만약에 출발하면 시가에 매수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그래서 평단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평단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는 14,400원까지 열어두는 이 종목도 단기 관점에 접근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LB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이 있지만 역시 이제 HLB 생명과학이나 HLB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다. 그러나 우리는 코아스템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이 하락 구간에서 이 하락 구간을 살리기 위한 지금 부양책을 내놓는 이런 시점입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의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했냐면 이런 재료가 나와서 좀 가는 척 하다가 오히려 폭을 더 크게 빠졌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상승의 트리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금융공황 상태, 이 국가 비상상태 선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시나리오 1, 2, 3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1번으로 갔을 때는 61.8% 전후인데 단숨에 61.8%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 길 비책 그리고 비상선포의 부위형 급등에 연결되느냐 여기에서 지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공감을 가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